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어머니 그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66세인데요. 66세요? 네. 네. 예, 예. 우리 어머니도 허리가 아프셔서 전화 주신 거죠? 저는 20년도에 다쳐갖고 협착증 때문에. 예, 예. 원장님 지금 나와 계시니까요. 원장님하고 같이 한번 얘기 나눠보실게요, 어머니. 예, 예.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예, 원장님 반갑습니다. 네, 네. 혹시 어디가 아프신 건가요? 저는 원래도 사고 나서 막 그러고 안 좋았었는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66세인데, 네네. 허리가 20년도에 상주하면서, 그래, 밤새먹고 제가 그린 날 겨울에 넘어져 버렸거든요. 아이고. 네네네네. 예, 그래가지고, 이제 막 한 8개월 기어다니다시피 하고, 막 물리치료 받고 뭐 하고 그래갖고, 이제 기능성 신발 신고 좀 걸었어요. 네. 근데 요 근래 3월달부터 갑자기 못 걸어가지고, 제가 처음으로 주사를 이제 어느 병원에서 허리 옆구리 이렇게 2달 동안, 8주 동안 8번을 맞았거든요. 네네네. 예, 맞았는데, 지금 수술을 하면은 부산의 교수님들은 서울에를 원하겠다. 그래서 내가 불교 방송을 계속 이제 원장님을 뵈니까 제가 이제 한번 문의를 드려놨어요. 한번 통화해보고. 어머님 허리가 아프세요? 아니면 엉덩이나 다리도 같이 아프세요? 이제 다리 쪽으로 내려오지요. 혹시 여기 힙, 예? 엉덩이부터 다리까지 내려간다 말씀이신 거죠? 예, 그래갖고 이제 도수 받고 오면은 잠시 처음에 나아지고요. 예, 좀 괜찮고. 그래가지고 할 때는 저거에서 어떻게 하는가 싶어 한번. 네네. 어머니 혹시 걸을 때가 많이 아프신 거죠? 이제 예, 걷고 그럴 때는 땡기고 그런 거는 좀 기능성 신발을 한 7개를 놓고 신으니까 네네. 일반 신발은 못 신어요. 예. 예, 그래갖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네. 싶어서. 혹시 어머님 주무실 때도 어디가 아픈가요? 잘 때는 원래 저 옆으로만 항상 잤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 원장님들이고 교수님들이 이렇게 보면 반드시 될 수 있는 자도록 해보라더라고요. 네. 어머니 수면 습관은 그냥 예. 편하게 주무시는 게 제일 좋고요. 이게 이제 옆으로 자든 반대 바로 누워 자든. 주무시든 옆으로 누워 주무시든 이거는 정말 잘 때만큼은 편안하게 주무시는 게 최고니까요. 지금 어머니께서 이제 아마 협착증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지금 이제 증상이 좀 3번, 4번인데 네네. 5번 꼬리뼈 위에 거까지 꼬리뼈 주사도 마지막 8번 그렇죠, 한번 그렇죠. 했어요. 이제 지금 그래갖고 아마도 이제 이제 5월달부터. 네네 1단계 치료는 지금 충분히 받으신 거고요. 이제 예. 그렇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호전이 안 되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제 예. 2단계와 3단계 치료가 있거든요, 어머님. 이제 예. 요게 어머님의 어떤 그 상태 그리고 어머님의 질환의 정도에 따라서 이제 또 이제 이 척추 전문의들하고의 이제 면담이 중요하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이제는 좀 몇 군데의 전문 병원을 꼭 찾아가시고요. 영상 자료 챙겨가시면 더 좋겠고요, 어머님. 그래서 어머님 상황에 맞는 다른 치료법들이 충분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치료가 뭔지를 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이고요, 어머님. 그래서 좀 움직이셔야 돼요, 어머님. 그래서 그래 이제 걸려고도 하는데 이렇게 네. 제가 이제 불교를 다니고 원장님 그걸 항상 집에 들어오면 많이 뵈려고 해요. 네네네, 어머니. 네. 우리 네, 원장님이 그래갖고 이제 이 방송 저 방송 많이 나오신 다니면은 유명 의사 선생님이라서 네. 예, 헛길을 다니면은 네, 제가 네. 좀 수래요. 근데 이렇게 아스팔트나 세면길을 다니면 기능성을 신어도 좀 힘들어요. 그래갖고 예, 제가 예. 많이 좌절도 해주더라고요. 네. 네. 어머니 그래서-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네. 어머님의 상황을 좀 호전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다양하게 있으니까요, 어머님. 좀 더 다른 시각을 가지시는 의사분들을 좀 몇 분 더 만나시는 게 좋겠고요. 네. 네. 그렇게 만나시면서 이렇게 면담을 하시다 보면 어머니 상황에 꽉 맞는 좋은 치료법을 받으실 수 있을 거니까 네. 꼭 좀 여러 다른 전문 병원들을 꼭 내원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어머님. 네. 네. 예.
자, 우리 어머니가 이제 뭐 고생을 이것저것 많이 하시다 보니까 뭐 이제 치료도 이제 쭉 오랫동안 이제 받아오셨고, 근데 같은 치료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받다 보니까 호전이 좀 잘 안 됐던 이런 모습이었는데, 우리 원장님께서 얘기하시는 거는 한 선생님을 이렇게 딱 찍어서 이렇게 다니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여러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좀 대면하고 얘기를 좀 나눠보면은 거기서 치료법들을 좀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그렇게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우리 시청자님들 궁금하신 부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네. 아래에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요. 저희가 내용 살펴본 뒤에 잠시 뒤에 또 전화 연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원장님하고 저희가 치료 방법들 조금 더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뭐 여러 가지 치료법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게 예전에는 저는 이렇게 내시경은 우리 내과 수술만 이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이런 치료법이 있네요. 이건 어떤 치료법인지 얘기를 나눠볼까요? 네, 뭐 다들 이제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 척추 질환도 이 내시경을 이용해서 이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한쪽 방향으로 40배 이상 확대할 수 있는 내시경을 집어넣고요. 다른 한쪽 방향으로 치료 도구를 넣어서 척추의 다양한 질환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최소 침습적인 그런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냥 뭐 보지 않고 깜깜이 수술이 아니라 정확하게 확대해서 보면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라서 더 정확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어떤 장점이 있는 치료법일까요? 네, 상처가 일단 작고요. 그리고 근육을 박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수술 후에 통증이 적을 뿐고 회복이 빠르고 당연히 일상생활의 복귀가 빠르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내시경을 통해서 병변 부위를 무척 정확하게 바라보면서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정밀하게 정확하게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고요. 그리고 그 어떤 질환들도 매우 정밀하고 상세하게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치료법이 양방향 내시경술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내가 안 좋은 부위를 들어가서 들여다보려면은 절개를 해야 되고 이렇게 맞아요. 째야 되고 이제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내시경이 들어갈 만한 그 공간만 확보해 주면은 안에 들어가서 내 환부를 직접 들여다보면서 치료할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거는 이제 어떤 분들이 치료받으면 조금 더 효과가 좋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표적인 척추 질환 두 가지, 협착증과 디스크를 이 내시경술로 잘 치료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척추뼈와 척추뼈가 어긋나는 척추 전방 전이증에 따르는 협착증인 경우에도 이 내시경술을 이용해서 아주 효과적으로 정확하게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협착증 진단 받으신 분들, 뭐 디스크 전방전이증 진단 받으신 분들, 나도 해당되네 지금 반가워하실 것 같은데요. 네. 실제 치료를 받으신 분들의 사례를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9세 여성분이신데요. 이분은 통증이 굉장히 오래되셨네요. 6, 7년 정도 아프셨대요. 네, 이분은 6, 7년 전부터 이제 아팠던 분인데요. 처음에는 걸을 때에 허리가 아프다가 점점 양쪽 엉덩이와 다리로 통증이 내려가고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치가 빠질 듯이 아프다라고 말씀하셨던 분인데요. 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요추 3번과 4번 사이에 협착증이 있고요. 요추 4번과 5번 사이에 척추 전방 전이증과 함께 협착증이 있던 그런 분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1단계 치료를 받고 2단계 치료를 이제 받았지만 이제 해결이 잘 안 돼서 2단계 치료 중에서도 이제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을 받게 되었던 분인데요. 다음 화면 보시면요. 이렇게 내시경술을 통해서 무척 좁았던 신경 통로를 넓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이 내시경 치료 이후에 허리와 양쪽 엉덩이, 다리의 통증이 거의 대부분 해결되어서요. 지금은 일상적인 활동을 하실 때에 별다른 문제 없이 그렇게 잘 지내시고 있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첫 번째 좀 사례를 살펴봤고, 저희가 그 다음 또 사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70세 남성분 사례인데, 이분도 협착증 때문에 오랫동안 고생하셨던 분이에요. 예.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수년 전부터 다리가 아프고 이제 발이 차갑고 저리더 했던 분인데요. 2년 전에는 이제 흔히 시술이라고 말하는 신경 성형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지속되었던 분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당연히 1단계 치료, 2단계 치료 중에서 이 시술까지 신경 성형술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지속되어서 이제 힘들었던 분인데요. 네. 이럴 때에 이제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요추 4번과 5번 사이에 이제 가장자리 쪽이 좁아지는 협착증이 있던 분인데요.
그것 때문에 신경이 눌려서 증상이 있고 그것 때문에 힘들었던 분입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요. 네. 이렇게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을 통해서 좁았던 신경 통로를 넓게 할 수가 있고요. 그로 인해서 신경이 눌리지 않게 되면서 기존에 있던 그런 증상들이 씻은 듯이 나아서 지금은 이제 일상적인 활동을 잘하고 계시는 그런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네. 다음 사례는 이제 80대로 올라가게 되는데 아무래도 좀 연령이 올라갈수록 좀 수술은 좀 부담스러워 하시고 네. 비수술적인 방법을 선호하셔서 또 이 방법을 선택하신 것 같아요. 네, 이분은 81세 여자분이 되고 있고요. 화면에 보시면 요추 4번, 5번 사이가 뼈가 어긋나고 척추 전방전이증 그리고 그에 따르는 협착증 때문에 힘들었던 분입니다. 10여 년 전부터 이제 허리가 아프고 양쪽 엉덩이와 다리가 아파서 이제 힘들었던 분인데요. 처음에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1단계 치료만으로도 잘 들었는데 이제는 점점점 그게 효과가 없어서 고민하셨던 분인데요. 보통의 경우에 뼈가 어긋나는 척추 전방전이증에 따르는 협착증일 때 수술을 많이 거듭받게 되는데요. 나이가 많아지게 되면 이제 수술 받기를 되게 꺼려하시게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럴 때에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좋은 치료법이 될 수가 있는데요. 다음 화면 보시면요.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을 통해서 좁았던 신경 통로를 넓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허리와 양쪽 엉덩이 다리 통증이 한 80~90% 이상 좋아져서 이분은 지금 걸어 다니시는 게 별다른 문제 없이 그렇게 잘 일상적인 활동을 하시고 있는 그런 사례라고 하겠습니다.